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상 대한민국은 항상 중국과의 전쟁 가능성을 가정하여 군을 운용하였습니다. 역사적으로도 중국은 한민족을 상대로 가장 많은 전쟁을 시도했던 나라입니다. 고구려와 병자호라는 말할 것도 없고 청나라는 항상 조선을 간섭하고 압박하였습니다. 현재는 중국과 한국 사이에 북한이 존재하고 있지만 갑작스러운 북한의 붕괴가 일어난다면 중국은 북한 영토를 어떻게든 병합하려고 할 것입니다. 미국과 군사 동맹을 맺고 있는 일본과는 전쟁 자체가 불가능하고 영토 충돌이 없는 러시아보다는 북한 영토를 먹기 위해 달려드는 중국 인민군과의 전쟁이 훨씬 더 가능성이 높은 전쟁입니다. 실제로 중국군은 백두산 근처에서 최신의 99식 전차를 앞세워 매년 군사훈련을 진행해오고 있습니다. 군사훈련의 목적은 표면적으로는 국경 강화라고 하고 있지만 북한의 붕괴를 상정하여 북한을 한 번에 장악할 목적으로 군사훈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군도 당연히 그런 시나리오를 가지고 있으며 그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한국군과 북한군의 전력 차이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한국군의 상대는 더 이상 북한이 아닙니다. 2013년 김관진 당시 국방부 장관이 국회 질의에서 우리가 단독으로 전쟁을 하면 북한을 충분히 응징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전쟁 나면 북한은 멸망한다라고 답한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한국의 군사력은 이미 북한을 순식간에 제압할 수 있을 정도로 월등한 전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한국군에게 중요한 목표는 유사시에 적은 피해로 북한군을 완전히 제압하여 전쟁을 종료하는 것이지 북한군과 군비 경쟁이 아닙니다. 한국이 군사 증강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북한이 아닌 언젠가는 맞붙게 될 중국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북한과 전쟁을 하게 된다면 중국은 북한과 맺은 조중동맹 조약을 빌미로 반드시 참전할 것입니다. 이 조약은 절대로 북한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 조약을 통해 북한을 티베트나 신장위구르처럼 중국의 일부로 만들어버릴 것입니다. 사실 우리 한반도의 역사를 왜곡하는 동북공정의 최종 목적도 사실 북한의 강제 병합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이런 의도를 가진 중국군과 맞닥뜨릴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이고 걱정스러운 시나리오는 바로 김정은의 갑작스러운 죽음입니다. 김일성과 김정일이 사망했을 때에는 북한 체제가 생각보다 견고했지만 김정은이 갑자기 사망하게 되어버리면 북한뿐만 아니라 한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에 커다란 혼란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내부 쿠데타까지 발생한다면 동아시아의 정세는 한치 앞도 가늠하기 힘들 수 있습니다. 이때 중국은 체제 안정 및 사태 수습을 빌미로 중국 군대를 한국 휴전선 앞까지 보낼 것입니다. 이 순간이 바로 중국이 한국의 잠재적 적군이 되어 대치하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갑작스러운 김정은의 사망으로 인해 한국과 중국 사이의 전쟁은 실제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2020년 시진핑 주석은 베이지에서 열린 한미원조 참전 70주년 행사에서 한국군이 소속된 유엔군의 북진을 침략이라고 표현하였습니다. 이미 북한의 남침은 역사적 사실이며 국제적 논쟁도 끝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한국군이 침략군이었고 평화를 지킨 것은 중국이라는 식으로 역사 왜곡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이라면 북한 붕괴 시 중국과의 전쟁은 불가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중국과 한국 사이에서 전쟁이 일어난다면 중국은 절대 한국을 이길 수 없습니다. 한국이 세계 군사력 순위에서 6위이고 중국이 3위이지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알 수 있듯이 물량보다는 무기의 질과 운영 능력이 가장 중요합니다. 사실 중국의 군사 물량도 한국보다 크게 압도적이지도 않으며 오히려 지상군의 경우에는 한국군이 물량과 질적인 면에서 훨씬 앞서 있습니다. 물론 한국과 중국의 비교는 체급이 다르다는 사실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인구는 5,100만에 불과한 한국에 비해 중국의 인구는 14억이 넘으며 GDP 면에서도 한국은 중국의 10분의 1 수준입니다. 그렇지만 한국은 군사력과 경제력이 전 세계 탑10 안에 포함되는 세계 최강국 중의 하나입니다. 한국군은 특히 꾸준한 전력 증강을 통해 지상군이 특히 강하며 한국 지상군은 동아시아에서 중국이라는 강대국을 상대로 강력한 타격과 동시에 상대방을 종말로 이끌 수 있는 전력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전차는 몇천 대 수준으로 알려져 있지만 최신의 전차는 현재 99식 600대, 99A식 600대로 고작 1200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전차들은 북한군의 전차와 비슷한 대내외 전시용으로 그냥 굴러만 가는 정도입니다. 한국군은 3세대 이상 전차만 약 2000여 대를 운용하고 있으며 모두 중국군 침략에 대한 전력으로 즉시 투입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중국은 국경을 맞대고 있는 국가도 많기 때문에 모든 전차를 한반도에 투입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만약 그렇게 될 경우 중국과 국경 문제로 대치 중인 인도가 순식간에 중국의 뒤를 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한국은 세계 최대 수준의 자주포 군단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고 가장 정밀하고 빠른 발사 능력을 갖춘 K9을 포함한 최신의 자주포의 전력은 3,000문까지 운용하고 있으며 중국군의 자주포는 수량이나 활용면에서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실제 2019년 인도 파키스탄 분쟁에서 인도의 K9 자주포와 파키스탄의 중국 자주포의 대리 전쟁이 있었지만 중국 자주포는 K9의 화력에 박살이 났습니다. 참고로 인도 파키스탄 분쟁에서 인도는 K9의 우수한 성능에 만족하여 200문을 추가로 주문하여 총 300문을 운용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서 최신의 자주포 3,000문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는 한국밖에 없으며 중동 지역 군사 강국인 이란도 고작 300문도 되지 않습니다. 자주포 3,000문의 화력은 전술에게 맞먹을 정도로 상상 이상으로 막강하며 자주포만으로도 중국군을 초기에 초토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폴란드의 대규모 수출 계약으로 동유럽을 지키게 될 다연장 로켓 1000문은 기존의 다연장 로켓을 포함하여 400여 문이 운용되고 있습니다. 다연장 로켓포 1000무와 K9 자주포만으로도 이미 중국군보다 압도적인 우위가 예상됩니다. 만약 전쟁이 장기화되더라도 중국군은 한국군을 압도할 수 없습니다. 미국과 한미 미사일 사거리 지침 폐기로 대한민국의 가장 강력한 미사일인 현무 미사일의 유효 사거리 안에 이제 중국의 베이징과 상하이까지 목표 타깃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 해군은 서해 쪽으로는 조수 간만에 차로 쉽게 접근할 수도 없고 상륙할 수 있는 지역도 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해안가에 배치된 K9 자주포나 현무 미사일에 막혀 상륙하는 것조차 어려울 것입니다. 이런 한국군의 군사력은 중국도 이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강력한 지상군을 보유하고 있는 한국군과의 싸움은 피할 것이며 중국군이 먼저 한국을 선제 공격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중국군과 전쟁을 하게 된다면 한미 동맹에 따라 미군도 자동으로 개입할 것이고 그 틈을 타 중국과 국경 분쟁 중인 인도도 중국의 뒤를 노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국은 사방이 온통적으로 둘러싸일 것이고 결국은 큰 피해를 입고 패퇴할 것입니다. 중국은 이런 시나리오를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기에 감히 중국이 한국을 건드릴 확률은 상당히 낮습니다. 대한민국 국군에 종사하고 계시는 모든 분을 응원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